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의 김지환입니다. 박미리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발기부전. 그런데도 탈모약을 먹어요. 라는 아주 자극적인 네. 제목으로. 오늘은 탈모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탈모제 미래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는 실제 탈모 겪고 계시잖아요. 아픈 데를 찔러요. 죄송합니다. 아니 주제가 너무 부합해가지고. 한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탈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이면 조금 기간이 기네요. 선배 정확하게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는 군대 제대하고부터 탈모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탈모와 함께 하고 있는. 원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가 이마가 되게 잘생겼다 생각해서 이 말을 또 까고 다니셨나요? 약간 좀 근데 어느 순간 점점점 머리에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30대 초반에는 머리가 그때는 거의 없었고 지금 뭐 그 정도로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진짜 이 정도 이것도 지금 많은 건 아닌데 이 정도 그래도 털이라고 이제 보이는 정도 붙여 다니는 이 수준까지 오기 위해서 샴푸 기본이고요. 비누, 한약, 탈모약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머리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거. 해보고 네. 뭐 베트남에서 또 뭐 사가지고 이렇게 극소로 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철사처럼 돼가지고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해보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영양제도 먹어보고 피나는 노력 했어요. 피나는 노력.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거 탈모인 분들이라면 다 좀 하시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특히 샴푸나 뭐 비누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니까 선배가 이제 보셨을 때 효과는 좀 어땠나요? 일단은 탈모 비누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유명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아주 비싸게 탈모 비누를 팔아요. 그 슈퍼에 파는 비누랑은 가격 차이가 한 10배 이상 날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일단 머리가 좀 빳빳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굵어지는 것 같고 뭔가 탈모가 치유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냥 두피에 있는 유분이 그 기름기가 빠지면서 좀 더 뻣뻣하게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굵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탈모 기능 개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샴푸는 좀 어때요? 샴푸도 이게 마트 가면 샴푸에 탈모 붙은 게 한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라인이 하나씩 다 있죠. 예, 탈모.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카페인 샴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국내에도 인삼, 녹차, 한방, 아로마 뭐 다 탈모 기능이 다 붙여갖고 나오고 있고 또 의학자 사진도 넣어가지고 나오는 탈모 샴푸도 꽤 많이 있거든요. 뭐 닥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부 효과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잘 옥석을 가리면 거기서는 약간은 효과 볼 수 있어요. 경증 탈모인들 같은 게 약간 효과를 볼 수 있고 중증 탈모인도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결론은 얻었어요. 저는 써보면서. 이게 체형기이신 거잖아요. 체형기인데 너무 체형기만 하면 이게 좀 의미가 없는데 네. 조금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한번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이제 샴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 주세요. 효과가 있는 샴푸가 어떤 게 있냐면 인삼으로 된 샴푸가 사실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삼 성분 안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 안에 여기 안에 발모가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안 가죠. 인삼을 달여가지고 머리에 막 발라보니까 머리가 나더라. 이거 도움 되겠는데? 네. 해가지고 샴푸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홈쇼핑을 통해가지고 벌크로 한 10개씩, 20개씩 불티나게 팔렸죠. 계속 매진되고. 약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그 샴푸도 약간 한계는 있어요. 사실 그 인삼이라는 게 환경이나 종자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8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면역, 어떤 거는 항암, 어떤 거는 피부 재생, 뭐 어떤 거는 이제 발모 이런 건데 근데 분자 구조를 따지지 않고 인삼을 무조건 달여가지고 샴푸를 만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피부 재생 분자 구조로 생긴 인삼 샴푸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저 수 머리가 있구나. 깨졌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머리 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8가지 분자 구조 중에 한 가지만 어떻게 보면 발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만든 또 샴푸가 있어요. 그 기능이 좀 더 개선된. 그 샴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도움이 돼요. 그게 저도 뭐지? 그 제가 말 못하죠. 그럼 그 샴푸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쪽지를 주시거나 네.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저희 상업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샴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샴푸는 확실히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완화되거나 약간 개선되는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없던 머리가 이렇게 확 자라지는 않습니다. 사막에 뭐 꽃이 피듯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비교 사진을 보여주시면 좀 좋을 텐데. 그 흑역사라서 없어요, 진짜. 차라리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찍어놓을 거예요. 찍어놨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거의 그때는 감추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네, 선배 최근에는 경규제 복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복용한 지 한 5, 6개월 정도 됐어요. 사실 저는 선배한테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약간 그 경규제 부작용이 있다고 발기부전이라는 부작용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도 이제 드시다가 그 부분이 좀 약해져서 자기는 그냥 탈모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포기 선언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성인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막 어릴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 경험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성 생활이잖아요. 네, 확실히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선배는 선택한 거잖아요. 그 기능만큼이나 머리도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떤 약 드세요? 저는 그 프로페시아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프로페시아? 네, 그 네. 제네릭을 먹고 있어요. 프로페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치가 한 5만 5천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싼 2만 원짜리 먹고 있어요. 그렇구나. 다른 비용은 더 없나요? 이게 얼마 드시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병원 가가지고 처방전을 3개월마다 받아야 되는데 처방전 별거 없거든요. 이 약 주세요 하면 네 하고 써줘요. 그냥 의사가. 진단 같은 거 따로 안 하시고? 처방전 끊어주는 거 그러시구나. 약국 가서 네네. 그게 15,000원 발급 비용이. 그래서 1년에 4번 가야 되니까 6만 원. 그러면 약이 약값이 24만 원이고? 1년에 30만 원 쓰는 거죠. 머리에. 그렇구나. 선배는 그래도 제네릭을 먹으니까 이 정도 싼 거고 오리지널 먹으면 가격 부담이 조금 크겠네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5만 5천 원이니까 아무래도 12달을 그걸로 먹으면 한 2배 이상 더 나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저희 얘기했을 때 자꾸 나 이거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 아까 말했던 발기부전 그 부작용 외에 아니 방송에서 너무 좀 다른 모습 내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나랑 점심 먹을 때 부작용이 좀 있으니까 발기부전이요 이래놓고 지금 와서 막 되게 부끄러운 척하고 이러는데 네. 이게 약간 약 복용을 하면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머리도 빠지는데 그 기능마저도 약해지면 우울증이 안 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먹으시는 거니까 그 그렇죠. 효과가 강력해야 되잖아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한 정확하게는 한 4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4개월 반, 5개월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모발 굵기라든가 그리고 머리 숱 등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먹으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느낌은 아니에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좀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져봐도 좀 달라요. 이것도 느낌 아니야? 아니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고 스타일링 되는 것도 좀 다르고 좀 예전보다는 밖에서 바람이 불 때 좀 자신감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만끽하시고 막 그러시나요? 만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즐길 상황은 됐다. 옛날에는 바람이 싫었거든요. 근데 왜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유전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낸 원인은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 호르몬 가운데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뭐 DHT라고 하는데 어렵다. 이 호르몬이 모발을 약화시켜요. 모발을 약화시키고 빠지게 하고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DHT를 변화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PD5라는 건데 탈모약은 이 효소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이 효소가 안 생기니까 이 DHT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 좀 너무 복잡해. 이렇게 수식으로 좀 보여주면 좀 좋을 텐데. 그쵸? 수식으로 네. 이거는 뭐 PD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 잊을만 하면 자꾸 이걸 물어봐야 돼. 근데 자꾸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대본을 보게 되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부작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성기능은 왜 약해지는 걸까요? 민감한 주제예요, 이거. 이걸 궁금해 하신다고. 네. 이게 아까 말했지. 그 DHT를 만드는 PD5라는 효소가 이게 억제되면 전립선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막 정력 엄청 세 보이는 그런 그 외국의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네. 보면 다 대머리 많잖아요. 그게 의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 그래서 탈모 치료제하고 전립선 치료제하고 약이 똑같아요. 성분이 똑같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딱 차이가 있다면 용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탈모는 프로페시아 1ml, 하루에 1ml를 복용하는 거고 네네. 전립선 약은 5ml를 복용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전립선 약을 5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처방을 하기도 해요. 이게 매일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돼요. 시간은 정해놓고 먹어야 되는 게 뭐 아니에요? 식후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식후 그나마, 30분 이런 건 네. 상관없는데 이게 좀 제일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든가 저녁에 먹든가 뭐 시간은 상관없는데 저도 오늘 나오면서 좀 촬영한다고 급하게 나오면서 못 먹었어요. 아침에 버스 타고 오는데 약을 안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언제든 시간을 내서 먹어야 되는데 또 까먹으면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올해 40이니까 100세 시대라고 보면 앞으로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탈모약을 먹어야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근데 머리 나는 건 둘째치고 이게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조만간에 가능해질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위더스 제약하고 국내 바이오텍 중에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좀 합심해가지고 탈모 주사제를 만들고 있어요. 아까 프로페시아라 그랬잖아요. 네. 이걸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3개월마다 주사를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페시아가 대량으로 몸에 들어가서 하루에 1mg씩 방출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건데 사실 방출 기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술이 뭐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곧 임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뭐 그 탈모 주사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약을 머리에 맞는 건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뭐 12개 맞고 그러겠죠. 네, 혹시나 해서. 네. 네. 프로페시아 자체가 이미 입증받은 약이니까 중요한 건 동등성 입증인 것 같은데 맞죠? 일단은 뭐 안전성, 유효성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신약 물질이 아닌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물질을 이제 복용 방식을 바꾸는, 용법을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상 되고 나면 2상은 생략이 되고 3상 바로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내년 말 국내에서는 뭐 늦어도 2024년 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복용했을 때 그건 매일 먹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장이 대체가 되겠네요. 저 같으면 매일 안 먹을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주사 1년에 4번 맞고 말지 그걸 매일 어떻게 그거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 이제 경구용 탈모제 그 매출 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최소 주사제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가격을 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 차이가 좀 클까요?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이긴 하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탈모 약이 제가 제일 싼 걸 먹는데 한 달에 2만 원이잖아요. 그럼 3개월이면 6만 원인데 주사 한 방에 6만 원이 넘을까 생각해보면 가격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람들 이제 그 탈모제 약 먹는 제네릭의 평균 가격이 한 3만 원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원대 나와도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사제까지는 나왔는데 이거 말고 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연예인들 보면 사실 네, 그건 이게 맞습니다. 외모가 생명이다 보니까 뒷덜미에 이게 머리 예, 뽑아가지고 그래서 심잖아요. 그쵸, 앞쪽으로 맞아요. 옮겨서. 근데 이게 한 가닥 뽑아가지고 한 가닥 옮겨 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옮겨 심다 보면 뒤에 머리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한모바이오라고 아주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탈모 연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뭐 탈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취재도 하고 또는 저는 탈모인 입장에서 좀 어떤 업체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를 좀 살펴본 결과 여기는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는 거고요. 여기는 머리카락 한모에서 3만 모까지 배양을 해요. 3만 모요? 예, 한모를 뽑으면 3만 모까지 배양을 해서 소위 말해서 머리에 그냥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데 조금 성공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뭐 대표님하고 저 인터뷰도 직접 하고 했는데 모유도 세포라 그래가지고 모낭 안에 이제 세포가 있습니다. 그 소위 해서 머리가 나게 하는 세포. 이게 분리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기존에 연구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분리를 하고 그랬는데 약품을 처리해서 이 세포를 분리하다 보니까 세포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양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연구가 잘 안 됐는데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차핑이라고 초핑이라고 다 하는데 우리 막 고기 다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식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지방률의 줄기세포에서 지방 덩어리와 줄기세포를 분리할 때 막 다져가지고 가위 같은 걸로 다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인데 이걸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 안 쓰고도 분리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자체가 아주 프레시하다 그래야 되나? 신선하다 보니까 배양을 딱 시켜봤는데 한 모 가지고 3만 모까지 배양이 돼버린 거예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제가 알기로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전에 어떤 실험에서는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아직 임상 자체는 전임상까지는 성공했어요. 그쵸. 네.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이거는? 가격은 뭐 아직은 뭐 이제 임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논하긴 뭐한데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또 건강한 모발을 미리 좀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이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자기 모발을 이용해서 이제 배양을 시켜서 머리에 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상담 받고 채취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뭐 한 480만 원 고가인데도 한 300명 정도 이미 보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거죠? 작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제 이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래도 외모가 중요하신 분들은 머리카락 한 50에서 100가닥 정도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뽑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기 이제 보관해놨던 모유도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심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거죠. 약간 제대열 은행 같은 느낌인데? 태아 제대열도 뭐 우리가 15년, 네. 20년, 30년 보관하잖아요. 평생 보관도 하고. 그쵸.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난치병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산모들은 다 많이 선택하잖아요. 하세요. 네. 그렇죠.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사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자녀 양육하고 육아하고 이런 데는 또 그럼요. 좀 처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성공만 하면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겠다. 굉장히 좀 창의적인 생각이고 저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난다 이러면 사실 탈모의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드시 성공을 좀 기원하겠습니다.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 개인 사심을 좀 담아서. 네, 지금까지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야보는 기사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탈모 치료제가 아니고 탈모 고백인데? 탈모 방송에 하고 보니까.